이 해협을 울돌목이라고 부르는데 워낙 물살이 거세서 이 수전에 약한 몽고군이 쉽사리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첩을 거둔 그 유명한 명량해협입니다. 그리고 이곳 진도는 이 경상도 전라도의 서해곡을 실은 조은선이 개경으로 통과하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삼별초가 이것을 차단하면 개경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곳 진도는 섬이면서도 아주 비옥한 농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옛부터 한 해 농사를 지으면 3년을 먹고 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으로 해서 이 진도는 삼별초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진도에 상륙한 삼별초가 이 수도로서의 진도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북동쪽에 있는 벽파진. 이곳으로 들어온 삼별초는 그 가까이에 도성자리를 정하고 성을 쌓았다. 이것이 용장산성이다. 용장산성은 지난 84년에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그 주위론 아직도 옛날 사용했던 성돌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이 성돌의 축조 방법을 좀 살펴보면 이 성돌은 지금 그 겉으로 보면 그 면적이 적습니다만은 뒷길이가 상당히 깊이 박혀가지고 어떠한 지진이라든지 또는 외부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성돌을 그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는데요. 이런 성돌은 그 맨 아랫단에는 좀 큰 돌을 하고 윗단은 좀 적은 돌로 해가지고 매 단마다 조금씩 들여서 쌓는 그런 수법을 택했습니다. 특히 편축이라 해가지고 앞면만 성벽을 쌓고 뒷면은 흙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성을 쌓는 공력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고 또 성도 효용성도 있고. 성곽의 일부는 토성이지만 대부분은 이렇듯 석성이다. 둘레는 13km 정도. 고려의 도성이었던 개경엔 조금 못 미치지만 강화보단 훨씬 큰 규모다. 이것을 삼별초는 단 9개월 만에 완성해냈다. 지금 그 용장산성의 축성 길이가 13km라 그런 것은 한 8, 9개월 동안에 그렇게 과연 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기에 와 있던 인원이 엄청나고 하루에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용장산성의 특이한 것이 뭐냐면 다른 그 도성들은 토성으로 쌓았는데 비해서 대부분 용장산성은 석성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풍부한 석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장기적인 대몽 항쟁을 하기 위해서 축성을 했기 때문에 그 튼튼한 그리고 공력이 배 이상 드는 그런 성을 쌓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곽둘레로 계산해보면 성내 면적은 258만 평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 역시 몽고와의 장기전을 대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궁궐터는 성내 북동쪽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곳에 있다.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조성했는데 모두 9단이다. 각각의 기단은 석축으로 만들어 비탈진 지형을 보강했다. 그리고 석축 바로 위에 건물이 있었던 듯 초석이 발견되고 있다. 조사 결과 궁궐터의 면적은 7천여 평. 건물은 17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궁궐과 관아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중 왕이 머물렀던 정전터는 맨 위쪽에 있는 건물지로 추정되고 있다. 주초석이 지금 현재 정면 5칸, 측면 3칸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면적을 대략 계산해 보면은 약 60평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형태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발굴 조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한 기와에 대한 침이나 치두가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양식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정전이었지 않나 하는 추측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 조사는 89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다량의 기와와 청자들이 수집됐다. 이들 유물은 삼별초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여기에 보이듯이 이 건물터에서 나오는 안막새 전형적인 그 이리문 또는 그 인동문 안막새와 이와 같이 연화문의 승막새가 있고요. 도자기로는 뭐 접시 또는 이 꽃병이라든지요, 또는 향로라든지 이런 각 접시들이 출토됐습니다. 이런 그 청자류는 12세기 말 13세기의 상감 청자가 가장 발달됐던 시기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오면서 가져와서 사용했던 유물로 생각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인동무늬나 연꽃무늬가 있는 기와들이다. 이들은 대개 화려한 건물이나 사찰에 쓰였다. 그런데 기록엔 삼별초가 들어오기 전 이곳에 용장사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사전 준비 없이 진도에 들어온 삼별초는 용장사를 확장해서 궁궐로 삼았을 것이다. 현재 궁궐터 옆엔 용장사가 있다. 본당엔 돌로 만든 약사불이 봉안돼 있는데 땅에 묻혀있던 것을 50여 년 전에 발견했다고 한다. 고려시대 양식이어서 옛 용장사에 있던 석불로 추정된다. 삼별초의 새로운 도성이었던 용장산성. 그렇다면 당시 용장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표조사를 담당했던 은하건축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보기로 했다. 정전을 비롯해서 다른 건물들 모두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참조해 하나하나 설계해 나갔다. 설계 작업이 끝나자 이번엔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에게 의뢰해 재현을 시도했다. 마침내 맨 위쪽에 있는 정전이 드러났다. 팔짝지붕에 난간까지 두른 화려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다. 그 아래로 삼별초의 핵심부가 머물렀을 다른 건물들도 세웠다. 용장성은 이렇듯 웅장했고 한나라의 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췄다. 이로 보건대 삼별초는 진도를 장기적으로 경영하려 했고 몽고와는 끝까지 싸우고자 했던 것이다.